했어요. 자, 일단은 3월 12일 수업 시작합니다. 자, 질문 있으면 받고 뒤로 진행을 할게. 너 몇 쪽에 몇 번이야? 저 없어요. 잘못 말했어요. 너는? 저 딱히 없어요. 너도 없고 너도? 네. 근데 시험이 살짝 점수가 요렇게 지우 포함해서 박지우까지 포함해서 3명이 점수가 골고루 똑같이 4개씩 틀렸더라. 얘 다섯 개 됐어요. 어? 5개였나? 이제 5개. 5개였나? 하여간 문제 쓱 살펴봤을 때는 조금 연습이 좀 더 돼야겠던데. 저 3번 틀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약간 기본적인 문제에서 틀린 한 번씩 보면 내 했잖아. 근우 니풀 때 틀리는 게 보면 좀 엉뚱한 문제에서 틀리는 게 좀 있는데 모르겠어. 이 내용을 모른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뭔가 좀 뭐랄까 이제 선입견이 좀 있는가 문제 그때. 스님견이요. 선입견. 아 발음을 똑바로 좀 했어요. 귀를 팔아. 선생님. 약간 문제풀이 할 때 모르겠어. 아니면 이렇게 암산이 좀 섞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섞이고. 좀 끼어들지 말고 임마 얘기를 좀 들어봐. 하여튼 그래서 너네가 시험 치는 결과가 지금 과제 해오는 거랑 수업 시간에 푼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점수하고 갭이 좀 있어. 그건 분명히 뭐 허점이 있는 것 같아. 그걸 좀 잡아내 봐야겠는데. 아주 없네. 자, 어찌됐건 문제 어차피 복수 뒤따라오면서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일단은 딴 거 아니고 잡으려면 절대 연습장은 필수로 꺼내져 있어서 식을 또박또박 잘 적지 않으면 안 잡힌다. 근데 그거는 너도 경험해봐서 알잖아. 그래도 식 갖고 다시 풀어서 두 번째쯤 되니까 안정이 되잖아. 처음에 그 버릇 안 고치면은 머릿속은 안다 싶어도 정답률이 훅 떨어지는 걸 경험했을 거야. 좀 차이가 많이 났을 걸, 그지? 그래 그거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자, 하여간 지난번에 우리 여기 저 이제 개념편에 73쪽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유형편에는 71쪽까지 했지, 그죠? 자, 그럼 혹시 그 전에 그 부등식 쪽에 활용 쪽에 그러면 내가 풀어줘야 될 문제는 없는 거지? 다 같이 다 된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하면서 어지간히 연립방정식 개념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자, 건우야, 우리 지난번에 배운 1차 방정식 어떤 1차 방정식 배웠지? 1차 방정식이 아닌데요. 1차 방정식에 대해 얘기했잖아. 연립 1차 방정식. 그러니까 연립 1차 방식 그 전에 연립 방정식 배우기 전에 내가 무슨 1차 방식 얘기했지? 1차 방정식이요? 1차 너네가 내용을 까먹은 거지. 차수가. 미지수가 2개인 거. 네. 미지수가 2개인 거 배웠잖아. 그 1차 방정식이잖아. 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과고 차이가 미지수의 개수만 차이가 날 뿐인데 여전히 1차 방정식이더라. 그 다음에 연립이 된 게 그런 1차 방정식이 2개가 한 세트로 묶어지면서 연립 방정식 됐다. 맞나?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원래 각각의 미지수가 2개인 방정식을 1차 방식 풀다 보면 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었잖아. 그러다가 2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근이 존재하면 몇 개? 한 개만 존재했다. 그거를 어떻게 2개의 직선의 교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다. 맞나? 여기 들은 것 같이. 그리고 이거 외에 일반적으로 이거지만 일반적이지 않지만 특수한 게 이렇게 그림이 평행하게 되면 해가 없다. 해가 없다라고 했고, 두 해가 만약 일치하면 해가 수없이 무수히 많다. 많다라고 했다. 아무 숫자나 답이 된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다는 거다. 됐나? 이런 개념으로 배웠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책에 잠깐 소개되는 방법처럼 직접 그 끈들 다 구해서 교차되는 거, 중복되는 거 구해가지고는 그 방법으로는 안 쓴다 그랬다. 그래서 내가 무슨 방법을 써서 계산한다 했지? 그러니까 그 가간법 소위. 더하거나 빼가지고. 요 용어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2개라고 하는 그 미지수를 한 개로 줄인다. 하나를 죽여버리는 거지. 없앤다고. 제거한다고. 그래서 소고법이라는 거고, 이 소고법의 방법이 지난번에 2가지를 배웠어. 대입법. 그게 두 번째 이제 대입법. 책에 대입법이 먼저 나오는데 나는 오히려
대입법보다 가간법. 가간법 이게 우선이라고 본다. 뭐 이 책에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얘는 두 개씩을 더해주고 빼주면서 얘는 문자로 정리해서 그 문자의 식을 대입이란 말 말고 대신 넣어주면서 미지수를 줄여버린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된다?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이 미지수 한 개짜리 1차 방정식으로 바뀌니까 중학교 1학년 내용에서 배웠던 1차 방식 풀이법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다라는 거다. 맞나? 그래서 미지수 한 개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는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서 나머지 값을 찾는다. 그게 연립 방정식의 기본 개념이고 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지금 내용에서는 연방이라고 따로 독립돼서 나오지만 이 시간 이후로 저 뒤로 문제들은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미지수 두 개짜리 된 질문이 나오고 그 답을 얻을 때 다 끊임없이 연립 방정식을 너가 만들어서 계산해서 푸는 문제로 나온다. 알겠나? 지금은 연방 독립을 시켜서 이거에 대해서 뭐 깊이 배워서 단원 구분이지만 뒤로 가면 구분도 없이 그냥 쏟아져 나올 거니까 머릿속에는 요 개념을 무조건 넣어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교육 과정상 미지수가 두 개여서 두 개짜리만 배우는 거를 착각을 하지 마라. 뭘 착각하지 말아야 되나 하면 미지수가 두 개인 것까지만 연방으로 풀 수 있네라는 생각 가지지 마. 세 개든 네 개든 다 나올 수 있다. 미지수가 두 개여서 식이 두 개 나온 거거든. 그러면 미지수가 세 개면 식이 몇 개 필요할까? 세 개. 세 개.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네 개가 우리가 구해야 될 거면 식 네 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조건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 개수만큼 조건식이 필요하다. 얘만 머릿속에 딱 신경 넣어놔봐. 알겠나? 그게 기본이야. 그러지 않은 경우도 나오겠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다 그걸 기본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 읽을 때 우리 보고 구하라 했는 게 두 개잖아. 그러면 조건 두 개 있을 거야 라고 알고 눈에 불을 켜고 보라고. 계속 딴짓하네. 그러니까 미지수가 세 개였다면 조건이 몇 개가 주어져야 돼? 세 개. 그렇지. 식이 세 개라는 말이 문제에서 조건 세 개라는 말과 같은 말로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수학 문제 이제 보는 거 읽을 때 또 고등학교 내용 넘어가면 철저하게 더 그게 적용이 잘 되는데 우리 보고 구하라 캐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자랑 조건이랑 수를 매치시키면 돼. 알겠나?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기본 개념에 대한 복습 다 끝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 연립 방정식의 풀이를 여러분이 빨리 풀어서 손맛을 익히는 걸로 갈 거야. 알겠냐? 그래서 오늘은 빡지가 나오는 날입니다. 200문제요? 뭐 그렇게 시켰네. 그럼 딴거 적혀. 그때 풀었는데. 너는 다른 문제 뽑아줄게. 걱정하지 마. 어차피 그 너는 식이 개념 유형이 어차피 다 풀렸기 때문에 너는 다른 숙제를 줘야 돼. 문제 더 뽑아줄게. 같은 문항수로. 그럼 되지. 그런 거 없잖아. 자, 어찌됐건 자 지금 여기 자 74쪽에서부터 그러면 대입법 가간법 지난번에 얘기는 어떻했지만 샘플 풀고 그리고 76쪽에 조금 응용되는 거 해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오늘 그 좀 복잡한 연립 방정식 푸는 것까지도 진행을 시켜버릴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자 74쪽에 보면 개념 확인에 뭐 빈칸 채우는 건 신경 쓰지 말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돼 있고 3x 마이너스 y는 3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더해주고 빼줄지 대입법일지 보는데 딱 식의 형태가 보면 여기 y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플러스 5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탁 대입해서 넣어버리면 편하다. 맞나? 네. 그래서 3x 적고 마이너스 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5. 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야 이 괄호 미리 암산해서 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바꿔서 적겠지만 분명히 실수할 거야. 그래서 너네는 처음에는 꼭 괄호를 좀 적어서 연습하시고 이 다음에 분배 법칙을 써서 부호가 바뀌는 과정을 좀 확실하게 익히고 건너뛰어라. 알겠나? 아직까지 좀 불안한 구석이 있어. 식 전환할 때. 이런 걸 되게 의식이라고 보라고. 알겠나? 이 잔소리 많이 들어야 돼. 그러면 요거 4x가 되고 이항 시켜주면 8.
x는 2가 되니까 여기 대입하면 y 값이 제일 쉽게 나오겠네요. 맞나? 네. 오케이. 자, 이런 식의 방법을 하면 돼주는 거야. 자, 그래서 필수 문제 1번에 괄호 1, 2번은 뭐 큰 문제가 없고 3번도 큰 문제가 없는데 괄호 4번 같은 경우가 솔직히 좀 난감한 경우예요. 자, 이거 가지고 내가 가감법하고 방법을 좀 확장된 가감법으로 연결해서 다 설명해 버릴 건데 이야. 그러니까 자 지금 일단 이 친구는 문제 요구가 그냥 우리 보고 선택권을 준 게 아니라 뭐 대입법으로 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중에 너네가 살피는 거야. 식을 뭘로 변형하면 대입하기 쉬울지. 근데 한눈에 봐도 x 앞에 개수가 1로서 정리가 돼 있는 이게 변형하기가 쉽잖아. 그래서 x는 이항시켜주면 4y-11 맞나? 맞지? 이렇게 변형하고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가라. 오. 맞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풀면 느닷없이 미지수가 한 개로 줄어들어 버렸죠. 그래서 y라는 놈을 구하게 되는데 자 이때도 여러분에게 문제 접근할 때 한 가지 자 팁이 있는데 뭔가 한 개 문자를 없앨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x면 y를 없애면 될 거고 y를 구하려면 x를 없애면 돼. 이것도 조금 계획상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x 값을 구하는 게 워낙 식이 쉬우니까 x를 구하겠지만 의도에 따라서 비슷하다면 내가 원하는 문자를 없애는 걸로 선택형으로 갈 수 있다. 알겠나? 그거는 그렇게 잘 활용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걸로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는 큰 어려움 없죠? 네. 자 그러면 똑같이 주어졌는데 이 친구를 이제 가감법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원래 가감법 쉽게 보려고 그러면 x든 y든 앞에 개수가 부호는 달라도 되니까 이제 절대값이 같은 수로 돼 있다면 그 문자를 없애기가 쉬워요. 맞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둘 다 틀려. 맞나? 그래서 이게 아니라 다른 거. 없는데. 알아보면 되지. 자, 여튼 그래서 어쨌든 지금 x든 y든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x를 없애고 싶다면 여기가 3이니까 이걸 3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네. 그럼 어떻게 식성하면 1번식에다가 3을 곱하기 하는 걸로 그래서 3x-12y는 마이너스 33 그 다음에 3x-2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맞춰놓고 가감법을 쓰는 법이 있고 또 만약에 y를 없앤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4랑 2랑 있으니까 이번에는 2번을 2배로 해주면 편할 수 있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없애주는 것에 따라서 또 무엇을 없앨지를 주어진 식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뭔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걸 쓸지 이걸 쓸지는 자기 좋은 대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문제는 그나마 다행인 게 식 두 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곱하기 해줘도 소거되는 게 쉬웠지만 때에 따라서는 두 식 다 곱해서 수를 맞춰야 되는 거 나올 수도 있다. 알겠나? 일단은 뭐 지금 같은 게 자 y는 여기 이쯤 신경 쓰지 말고 앞에 만약에 여기 2x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x를 없애고 싶은데 여기가 2고 3이면 저 개수를 어떻게 맞춰야 돼? 2랑 3이면 최소 공배수. 그럼 그게 얼마인데? 6. 그렇지 6으로 바꿔야 되니까 1번식은 3을 곱하고 2번식은 2번 곱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식 변형은 정해진 형태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없애주기 위해서 개수를 맞춰주면 돼. 부호까지는 안 맞춰도 상관없다 그지? 부호가 같으면 빼면 되고 다르면 합치면 되는 거니까 대신 그 개수의 절대값을 내가 없애고 싶은 문자의 개수의 절대값을 맞춰주면 끝나는 거. 됐나?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식을 바꿔놓고는 방법을 써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필수 문제 1번하고 필수 문제 2번 지금 얼른 문제 풀어봅니다. 연습하세요. 자 일단 대입법
가압법 문제들 다 풀어봤으니까 정답 체크 한번 해보자. 자, 필수 문제 1번에 괄호 1번은 x는 3, y는 2. 괄호 2번은 x는 4, y는 2. 괄호 3번은 x는 4, y는 5. 괄호 4번은 x는 1, y는 3.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만든 짓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두 식의 숫자 그냥 대배분만 금방 확인된다, 그지? 이건 그냥 풀이기 때문에 풀면 바로 느낌이 올 거야. 상호 일잖아. 자, 그 다음에 자 75쪽에 필수 문제 2번에 괄호 1번 x는 2, y는 4. 참, 그러면 그거부터 부를까? 저 위쪽에 이거 이제 개념 확인해. 그냥 확인도 해야 돼요. 푼 사람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네모 가는 2, 두 번째 아는 6 빼기 y,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는 마이너스 1. 됐냐? 자, 필수 문제 2번에 괄호 1번 x는 2, y는 4. 괄호 2번 x는 3, y는 2. 괄호 3번 x는 마이너스 2, y는 3. 괄호 4번에 x는 6, y는 7. 자, 이제 이런 기능들은 뭐 쉽게 잘 할 수 있을 거야. 너 왜 틀린 게 많지? 그거 봐. 이게 바네케제 얼토당도 안 하면서 틀린다고. 이거는 계산이잖아. 이거는 틀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이해가 좀 부족하다. 연습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응용된 문제는 몰라도 단순 계산에서 틀리는 거는 신경을 써야 돼. 이거는. 알겠나? 네. 자, 그 다음에 자 76쪽에 살짝 이제 응용된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일단 4번, 5번을 같이 풀게. 내용을 한번 잘 봐. 이거는 문제 해석하는 방향이야. 그걸 잘 따져야 된다. 자, 76쪽에 4번 문제를 보면, 자 3x-ay는 4, 5x-y는 12. 이렇게 식이 두 개 있는데 눈에 되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지. 뭐지? 여기 y 앞에 개수인 a라고 하는 게 되게 눈에 거슬려. xy만 있으면 그 연립에서 풀면 되겠는데 a가 있어서 쟤도 사실 문자잖아. 문자가 결국 세 개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식은 두 개밖에 없지. 못 풀잖아. 그런데 옆에 잘 봤더니 y의 값이 x의 값보다 4만큼 클 때, 그 말은 y는 x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됐지. 그러면 조건 3개가 성립한 거지. 맞지? 그럼 자, 대입법 써도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풀 거는 뭐다? 여기에 있는 이것과 이것을 연립해서 푸는 걸로 간단 말이야. 이해가 돼? 원래는 이렇게 두 개 묶어져 있었지만 조건한 게 더 나와서 얘를 y는 x 플러스 4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연립해서 풀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묶여져 있다고 해서 얘만 연립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주어진 그 편의상 묶었을 뿐이고, 조건이 나열돼 있으면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뽑아내서 문제 풀면 돼. 뭔지 알겠나? 조건은 두 개만 주란 법도 없잖아. 문제에서 여러 개 줄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부실한 조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얘는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 두 개 가지고 xy값 구할 수 있지? 아까 너네 말대로 보자마자 무슨 방법 쓰고 싶은 너? 대입법 쓰고 싶었지. 대입법 써서 xy값 구하고 대입하면 a값 절로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자 이거 대입법을 써서 x값, y값 계산해서 나한테 불러주고 a값까지 가자. 먼저 풀어봐. A값은 일단 x, y값 먼저 구하고 확인하고 넘어갈게. X는 4, 저 12 맞죠? Y는 8, 12. Y는 8. 그러면 4랑 8로 나오나? 네. 오케이, 잘했네. 그러면 여기 구한 4와 8을 여기와 여기에 대입하면 a값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나왔어? 네. 계산 틀렸네? 잘 봐라. 자꾸 부호 틀리잖아 너. 계산이 자꾸 틀려. 정확성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야. 일. 1. 1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한번 봐봐. 미지수도 4개인데 식도 4개.
미지수가 4개, 식도 4개. 맞지? 이 말대로. 자, 근데 그 중에 우선 4개 식 중에 쓸 수 있는 거 멀쩡한 거 뭐고? x 마이너스 y는 12랑 x 플러스 4y는 a. 그게 멀쩡하나? 이 A 값 모르는데 멀쩡해? x 마이너스 2y는 15랑 그렇지. 그러니까 그 4개 식 중에 xy로 숫자로 딱 이루어져 구할 수 있는 게 x-y는 12라고 하는 거다고 x-2y는 15라고 하는 요거 두 개 연립 xy 값 나오잖아. xy가 정해져 버리면 나머지 a, b 있는 식에서 각자 a 값, b 값 구할 수 있지. 이런 식이라고. 내가 얘 강조했는 그거잖아. 식이 여러 개 조건 줄 수 있다 그랬지. 그 가운데 내가 필요한 걸 선별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야. 묶어진 채로 계산하라는 법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나? 내 좋은 대로 묶어주라고. 그러면 좀 생각이 열려서 식이 보이나? 네. 그래서 그것이 일단 첫 번째 온전한 식 두 개 가지고 플러스 xy 값 계산해봐라. x는 9, y는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그것들을 각자의 식에 대입하면 a 값, b 값 결정 날 거야. 해봐라. 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3, b는 15. 그렇지. 계산할 수 있겠나? 네. 그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우리가 했던 연방에서 답을 구하는 원리랑 간단한 계산 연습했어. 근데 아직까지 정답률이 100점 안 나오지. 네. 그러니까 그 박지를 돌려서 보자마자 답이 좀 빨리 100% 맞출 수 있게끔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응용이 되는 기본적인 응용의 모습 좀 봤지?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문제에서 이렇게 묶어냈다고 해서 이렇게 묶어진 것만 계산하라고 정해진 건 없다. 네. 내가 필요하면 관계식을 어떻게든 두 개만 뽑아내면 되는 거라. 묶어서 답을 만들면 되는 거야. 자, 여기 이제 77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 자, 이게 내용이 보면 여러 가지 연립 방식 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딴 거 아니고요. 그냥 xy 앞에 이제 개수가 복잡한 거예요. 소수 들어가고 분수 들어가고 괄호가 들어가고. 그래서 식을 우리가 괄호가 있으면 괄호 풀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소수나 분수가 있으면 그 소수나 분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특정한 수를 곱하거나 나눠주면서 개수를 쉽게 만들어서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계산에 손만만 있으면 돼. 부호 실수하지 않으면 되고. 알겠나?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필수 문제 3번과 4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리고 답이 안 나오는 건 내가 도와주는 형식으로 할게요. 자, 박지우도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풀었던 거 중에 아까 내가 풀작했는 거 필수 문제 3번, 4번 일단 정답만 체킹하고 나머지는 문제 풀 시간으로 가질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저 뒤쪽에 뭘 설명해야 되냐면 여기 78쪽에 있는 A는 B는 C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지 싶어. 여기 내가 오늘 문제 준게 교과서에 넣지만 시험에 제일 출제된다고 하는데 시험에 출제되지만 교과서에 넣는데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럼. 근데 그 문제 많이 나오는데 제 필요하면 교과서에 넣는데 왜 넣는데? 연결이 되거든. 교과서에 넣는데 왜 넣는 거야? 자, 일단 정답 체크 빨리 할게요. 필수 문제 3번에 괄호 1번 x는 마이너스 4, y는 1. 그 다음 괄호 2번은 x는 3, y는 5. 필수 문제 4번에 괄호 1번에 x는 1, y는 2. 2요? 1, 20. 어? 20 아니에요? 2야 2. 뭐 아. 실수했겠지. 0. 아 0을 곱하면 안 되는구나. 어허, 이 말들 무슨 짓 한 거죠? 10을 곱했어. 10을 곱 이거는 0.03이고 0.17에서 100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곱하는 거 안 뺏고 잘해야 되고 하고. 자, 괄호 2번 x는 3, y는 2. 봐라, 실수가 많이 나오지.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오늘 저 78쪽까지 설명하고 내용 커트 딱 할 거예요. 그래서 79쪽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 설명하고 연립방식 활용 설명 들어가면 이제 연방 개념 설명은 다 끝나버립니다. 이 생각보다 진도는 부탁 끝나버리죠. 근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78쪽에 있는 A는 B는 C 꼴. 자 이거는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뭔 소리지? 이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우리 눈에는 연립 방정식으로 안 보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연방은 이런 모양이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 식을 만들 수 있냐면 A는 B, A는 B, B는 C 이렇게 둬도 되고 또 A는 B, A는 C, 그렇지 이렇게 둘 수도 있고 C는 B, C는 A, C는 A, C C는 되고 오케이 그럼 그럼 요걸 요렇게 둬도 되죠. 뭐 있는 그대로 하자면 뭐 A는 C, B는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놓는 규칙이 뭔가 하면 자 여기 뭔가 하나의 공통된 게 두 번씩 사용이 된 거예요. 세 개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걸 두 번 써서 식을 세워도 다 연립 방정식 다 성립하고요. 해는 똑같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 쓰는 거를 이 A, B, C가 있을 때 복잡한 걸 두 번 쓰고 싶나요? 간단한 거 두 번 쓰고 싶나요? 간다. 누가 생각해도 당연하게 간단한 걸 두 번 쓰고 싶겠지. 그 식 변형함 앞에 문제 적은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필수 문제 5번에 제일 극단적으로 두드러진 거. 자, 괄호 2번 봐라. A, B, C 중에 C가 마이너스 2로 엄청 쉽죠? 네. 그럼 마이너스 2를 두 번 쓰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식 정리해서 연방을 풀면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 괄호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C가 제일 쉽네요. 4x 플러스 y. 얘를 두 번 쓰라고. 오. 이해가 됐냐?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또 5-1번에 괄호 2번 봐라. 뭘 두 번 쓰면 되겠노? 오. 그렇죠. 5라고 하는 거 두 번 써서 식 두 개 적고 식 변형해서 이런 식으로 요런 x와 y 적고 상수 우변에다 이항시켜가 정리해서 연방으로 풀면 쉽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비슷하다 그럼 내 좋은 대로 하는 거야. 알겠나? 어떻게 식 적어도 다 성립하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이게 연방으로 안 보이지만 연방이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이 연방은 우리가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C는 근데 카메라 안 켰지 않아요? 아까 켰어 방금. 쉬는 시간 하죠? 쉬는 시간 주기 싫은데 왜요? 차별입니다. 뭐 별로 뭐 머리 쓴 것도 없잖아. 썼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가만도 에 그럼 저딱 저기 물하고 화장실만 딱 다녀오고 자 이따가 78쪽에 문제 5 뭐 요 78쪽을 문제 풀고 체킹하고 나는 빡지 줄 테니까 그렇게 알겠지? 자 그럼 쉬는 시간 가지고 난 다음에 바로 문제 풀 거니까 자 박지우 지우는 나 이렇게 하면서 지우 또 못 알아먹는다 이가 왜요? 자 그럼 옵셔널게도 샘플 모르고 너가 가르쳐주면 돼. 내가 5번만 풀어줘야 되겠다. 자 너는 쉬는 시간 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지우는 설명 듣고 화장실. 너는 화장실에 물만 먹고 와. 똥 싸볼게요. 자 박지우 내가 그 샘플 문제 한 2개 풀어줄 테니까 너는 잘 봐. 5번에 괄호 1번 보면 2x-y-4는 7x 플러스 2y는 4x 플러스 y. 그래서 이 중에 두 개 할 걸 심플한 걸 잡자 그랬기 때문에 뭐 이 친구 잡아주면 쉬울 것 같다. 저걸 잡는다는 게 뭔가면 2x-y-4는 4x 플러스 y라고 놓고 또 7x 플러스 2y는 4x 플러스 y라고 해서 요거 같다 가지고 두 개를 식을 만들겠다고.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자 이항을 시켜서 식을 간단해서 얘를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y는 하고 얘 이항시켜주면 4. 얘 조금 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줘도 되겠네? 그러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되고 자 또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또 이항을 시켜줘. 그러면 3x 플러스 y는 0. 그러면 요렇게 3x 플러스 y는 0. 요거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걸로 이게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 그죠?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문제 풀이 들어가자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훨씬 더 쉽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가 눈에 제일 간단하게 보이니까 3y, 2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라고 두고
요걸 각각을 이항시켜 주자. 그러면 위에 거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두 번째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연립해서 풀면 되는 것으로 문제가 바뀐다. 이 말이야. 알겠냐? 있어. 내가 지금 끈 건 아니겠지? 자, 꺼져 있으면 재밌게. 다행이다. 안 꺼졌다. 아 자, 재미없어. 지우야, 그래서 일단 방금 보여준 이 방법대로 연습하는 거고, 그 박지는 내가 이메일로 보낼 거니까 꼭 문제 풀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알겠지? 일단 설명 여기까지.